족보 이래가지고 제가 적어놨죠? 읽는 것만으로도 토익 100점이 오르는 토익 족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무슨 내용인지 한번 문법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안 보이죠? 자, 쭉 당겨 드릴게요. 자, 일단 문법편에서 출제되는 공식들을 저랑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건데,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이 명사부터 제가 시작을 하기는 하죠. 자, 이 챕터 1 명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명사는 항상 뭐가 출제가 되냐? 바로 자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관련된 암기 공식, 일단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를 보시죠.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중에서 명사 들어가는 거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의 자리라고 하는 건 어딘지 아시죠? 주어라고 그러면 문장의 제일 앞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항상 동사의 앞에를 우리가 주어 자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자리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목적어라고 하면은 90% 여기서 90%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사 100개 중에 90개가 삼형식의 동사라서 제가 90%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 무조건 전치사 뒤에 목적어 필요하고요. 그리고 90%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명사 뒤에 목적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목적어라는 것은 자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목적어가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어라고 하면은 이 형식 동사의 뒤에 있는 걸 보어라 그러죠. 혹은 5형식 동사 같은 경우 5형식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그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동사에 따라 다른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토익 시험에서 매달 출제되는 거 여기 하이라이트 할게요. 일단 명사가 들어가는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매달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항상 자리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for example 여러분들하고 10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파트 5라고 하죠. 그리고 이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거의 뭐 5초, 10초 안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입 닫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골라보시죠. 찾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정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CD를 가장 먼저 살펴보셨죠? 이렇게 보기를 살펴봤는데 앞에 거는 비슷하게 생기고 뒤에 끄트머리에 끝나는 스타일이 다르다. 그렇다면 문법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주로 600점 혹은 700점 정도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빈칸 근처에서 전치사 앞에서 자르고 동사 앞에서 자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is a new trade 빈칸까지 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힌트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사가 is라는 비동사가 나왔네요.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힌트 두 번째 라는 관사가 나와서 명사 나올 거야 라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는 언제나 이렇게 끊기기 앞자리까지 쭉 밀리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 우리는 명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문제는 A, B, C, D를 보셨는데 명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고르면 안 되죠. 얘네는 동사예요. 자, TION으로 끝나는 거 명사고 그 다음에 publisher처럼 ER로 끝나는 것도 명사입니다. A와 B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우리가 사물이 아닌 것을 추상명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B처럼 ER이나 OR로 끝나는 것을 사람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라고 하는 거 추상명사 나올래? 사람명사 나올래? 혹은 A는 단수 명사고요. 그 다음에 B는 복수 명사입니다. 명사에 S가 들어가면 복수죠. 그래서 단수 넣을래? 복수 넣을래?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줬어요. 당연히 여기서 힌트는 우리가 뭘 봤었냐면 어라는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바로 추상명사이면서 단수 명사인 아이고 지워버렸네. 정답은 그래서 A publication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publicatio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출간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publication, 출간물, 그 다음에 publish라고 하면 동사 원형으로서 출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publisher이라고 하면 사람을 뜻하는 명사가 되겠네요. 출판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명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늘 출제가 된다. 자, 플러스 두 번째, 또 명사의 위치뿐만 아니라 가산명사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라 라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가산명사라고 하면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하죠. 문제 풀기 전에 잠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셀 수 있는 명사, 영어로 countable noun이라고 해서 보통 C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uncountable noun이라고 돼서 UC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게 되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인 countable noun을 다시 셀 수 있으니까 하나를 뜻하는 단수 그리고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수 복수 구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가산명사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자, 가산명사 셀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단수 아니면 복수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어떤 거랑 같이 간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단수명사라는 것은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나를 뜻하는 어나 on 같은 것들이 보통 붙게 되죠. 그리고 복수명사는 명사에 s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끔 더는 어디 가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더라는 것은 단수랑도 갈 수 있고 복수랑도 갈 수 있고 더는 단수 복수를 가리지 않고 명사라면 누구나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정답 한번 찾아보시죠. 저 한 5초 조용히 할게요. 잠시 멍 때리다 보니까 5초가 지났군요. 자, ABCD 보시면 역시나 이거는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빈칸 기준으로 앞으로 가다가 to 전치사 앞에서 잘라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to, first, time, 빈칸까지를 보시고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전치사 to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겠고 목적어 자리가 이제 와야 되는데 first, time이라고 요렇게 first, 대시, 그 다음에 time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라고 해요. 어떤 단어 중간에 이렇게 대시 있잖아요. 형용사예요. 자,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문제는 ABCD 중에서 명사가 몇 개? 2개가 있다는 거예요. by는 동사 원형이고 boat는 동사의 과거 시제니까 정답이 아니라고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uyer 아니면 buyers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란 말이죠. 학생들이 구분을 엄청 우리가 왜 해외 바이어가 왔다 이래가지고 buyer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 그러다가 이제 B 이렇게 고르고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B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인데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B를 고르면 안 되시는 이유 제가 아까 필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단수명사 그러니까 가산명사 중에서 셀 수 있는 단수명사는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만약 B가 정답이 되었다면 빈칸처럼 여러분들이 관사어를 어디선가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혹은 하나를 뜻하는 뭔가 표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표현이 없다? 단수 아니면 무조건 복수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D, buyers라는 것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또 밑으로, 이거 지워야 되는데,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태블릿 조작을 제 손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그리는 펜이 없어가지고, 되게, 빈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 벌면 이거 펜부터 사려고요. 자, anyway,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사람 명사랑 추상 명사랑 구분하세요 라는 것도 출제가 돼요. 명사의 두 가지인데요. 추상 명사라고 하면 사람 명사가 아닌 것을 추상 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빈칸 자리를 줘. 그리고 빈칸을 보면 분명히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ABCD 보기에는 사람 명사랑 추상 명사랑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뭘 골라야 되지 고민하다가 사람 명사, 추상 명사 아무나 마음에 드는 거 찍고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필수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잠시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되셨나요? 자, 빈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힌트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동사 has 앞에서 자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has opened a new wellness 빈칸까지 보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은 동사가 have pp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동사의 목적어가 명사가 올 거예요. 그리고 단수가 올 거예요. 라는 힌트가 있고요. 항상 명사는 끊기기 앞까지 쭉 밀리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 우리가 명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facilitate 동사 그 다음에 동명사는 지우죠. 참고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사랑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관사 플러스 동명사라는 구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오답이라고 소거를 할 수가 있겠죠. anyway, 그래서 정답은 A 아니면 B 두 개가 되겠는데 눈여겨봤더니 A 같은 경우에는 OR로 끝나고 그러니까 사람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나는 사람명사를 넣을 것인가 추상명사를 넣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A를 고르시면 틀리게 되겠죠. 정답은 바로 B, facility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힌트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힌트 빈칸 뒤에 보시면 이 표현 보이시죠? 어떤 표현이냐면 where local residents can be educated about healthy lifestyles 이라는 표현인데요. 수식어가 where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서 A를 삭제하셔도 되고요. 혹은 동사가 has opened, 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B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facility라고 하면은 시설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병원에서 새로운 건강 관련 시설을 열었군 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자리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또 풀어볼게요. 제가 되게 큰 파일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라 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약간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냥 보는 수밖에. 자, 139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가 랜덤으로 아무 데서나 문제를 긁고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잠시 입 닫고 있을게요. 됐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 풀 때는 항상 보기를 봐. ABCD를 봐.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앞에 거 똑같고 뒤에가 다르다. 이것은 바로 문법 문제. 문법 문제는 약간 빈칸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푸는 것이 좋겠다. in full 빈칸까지 보고 지금 전치사 in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목적어가 필요하겠구나. 거기다가 full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빈칸 자리에 목적어인 명사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나오면 오케이. 문제는 ABCD를 봤는데 어떤 단어가 명사인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팁을 알려주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죠? 내일 당장 시험인데 그때까지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한 강의를 이미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자면 명사를 넣을 건데 ABCD 중에서 동사 원형인 comply라는 A를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시제, 미안합니다. 동사 원형인 A를 지우고, 동사의 과거 시제인 C를 지우고 나면 B 아니면 D 이렇게 두 가지가 남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A, N, C와 E, R이니까 하나는 사람 명사고 하나는 추상 명사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너가 단어를 모르잖아? 컴플라이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해석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석이 안 돼도 여기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명사야. 가산명사. 사람 명사는 무조건 셀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명을 뜻할 때는 반드시 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D가 정답이 되고 싶으면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사가 있을 건데 지금은 없어. 그럼 무슨 뜻이냐? 얘는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B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명사가 정답이 되는 힌트와 공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사가 정답이 될 때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요. 앞에 관사가 나오거나 소유격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치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특히나 관사라는 것은 우리가 언, 더 이거 세 개를 관사라 그러는데 어는 단수 명사랑 가고 더는 단수, 복수, 불가산 가지리지 않고 함께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소유격이라 그러면 뭐 너의, you are 아니면 나의, my, 뭐 그의, his, 그녀의,
her, 뭐 우리의, our, 글씨 더럽게 못 쓰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격은 명사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소유격 플러스 빈칸, 정답은 명사일 가능성이 99.9999999%겠죠. 자, 거기다가 제가 괄호 열고 형용사라고 해놨는데요. 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이렇게 껴들어요. 그래서 관사, 명사인데 중간에 형용사가 껴들 수도 있고 뭐 형용사가 없을 수도 있고 그거야 문장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명사가 정답이 되는 힌트 여러분들이 항상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16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단수명사와 함께 가는 수량 표현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단수명사와 함께 가는 관사는 어와 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하나를 뜻하는 혹은 뭐 단수명사와 함께 가야 되는 수량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보시면 문제 풀고 볼게요. 먼저 문제 풀어보세요. 풀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면요. should offer 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빈칸, 그 다음에 salesperson까지 있습니다.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뭐 회사 이름은 지울게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이 명사가 S가 안 붙었군 이러면서 A를 고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단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수량 표현들은 어떻게 있냐 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each 플러스 단수명사, every 플러스 단수명사, another 플러스 단수명사 이런 것들은 단수명사와 함께 갈 수 있는 수량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every 플러스 복수명사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every 2months처럼 가능하긴 한데요. 대신에 그때는 매, 뭐뭐마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every student라고 하면 단수명사 모든 학생. 하지만 every 2months 이렇게 얘기하면 매 2개월마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딴 건 알겠대. 근데 이 when이 왜 안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거든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 when은 왜 안 돼요? when이 왜 안 되냐면 빈칸 자리에 만약에 when이 들어가잖아요. when은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라는 애는 언제나 자기 뒤에 특히나 부사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주어라고 하고 너가 이제 should offer를 동사라고 했어.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으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즉 문장에 접속사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그 전체 문장에 주어가 2개, 동사가 2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 빈칸 자리에는 수나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수명사와 함께 가는 표현을 봤으면 복수명사와 함께 가는 표현도 봐야 되겠죠? 자, 복수명사와 함께 가는 표현은 좀 더 많습니다. many나 a number of는 많은, few, a few, 그 다음에 뭐 both, several, various, a variety of, much, a large amount of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복수명사와 함께 가는데 예, 요거는 이제 much는 빼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복수명사와 함께 갑니다. 복수명사와 함께 간다는 얘기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는 뜻과 똑같겠네요.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102번이라고 표시된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실까요? 찾았나요? 자, 그럼 이런 문제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되겠지. has라는 동사 앞에서 잘라주고 빈칸 뒤에 for에서 잘라주고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건 has various summer job 빈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A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오답이 되겠어요. A를 고르시는 분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어가 S가 들어가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open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open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2개밖에 안 돼요. S가 붙는다는 얘기는 지금 동사에 S가 붙었다는 얘기니까 A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A 삭제, B 삭제, S 안 붙어 있으니까 C 삭제, 그리고 정답은
D 이렇게 고르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various라고 하면 뒤에 복수명사와 함께 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 고를 때 그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불가산명사와 함께 가는 수량 표현은 뭐 much라든가 little, a little less 뭐 이런 것들이 불가산명사와 함께 가는 수량 표현이고요. 불가산명사 토익에 자주 나오는 거 뭐 furniture, information, 뭐 access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뭐 스펠링 알죠? 안 적어줘도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자, 밑에 있는 표현이 좀 중요한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둘 다 함께 가는 수량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아시다시피 명사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산명사가 다시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all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all. 자, all 같은 경우에는 명사 중에서 가산명사도 같이 가고 불가산명사도 같이 가요. 그런데 가산명사랑 같이 갈 때 all이면 모든이면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단수명사랑은 못 가요. 항상 all 플러스 가산일 때는 복수명사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면 우리가 사람은 무조건 가산이잖아요. 학생, student라고 할 때 all student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ll students라고 돼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언제나 단수 복수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산일 때는 여러분들이 all 모든이니까 여러 개니까 복수 혹은 불가산 이렇게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썸도 똑같고 딴 것도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서 토익 빈출 불가산 명사 보고 갈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뭐 몇 개 더 추가가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토익 빈출 불가산 명사 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익에 나오는 불가산 명사는 이 정도는 일단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컬러를 좀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에 빈출하는 ing형 명사 별표 붙여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오프닝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또 나오는 이제 질문이 제가 아까 various openings가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나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ing로 끝나면 동명사 아니냐고 동명사가 단수 복수를 나타낼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여러분 건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빌딩이라고 하죠? 자, 빌딩 셀 수 있어 없어? 있지. 빌딩 하나, 빌딩 두 개, 빌딩 10개, 빌딩 100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런데 이 빌딩이라는 단어는 셀 수가 있어요. 가산명사예요. 스펠링 생각해보면 ing로 끝나요. 그죠? 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명사들은 그냥 원래부터 태어날 때 그냥 ing로 끝나. 동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명사들은 단수, 복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관사랑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토익에 자주 나오는 ing형 명사 적어놨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특히나 아까 봤던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나오죠? 이 오프닝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가게 등의 개점, 뭐 문을 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공석, 자리가 비었다. 뭐 이런 빈자리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쓰니까 그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구분하는 문제 뭐 항상 뭐 출제되죠. 그리고 이제 관사의 유무 항상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그 다음에 관사, 형용사, 소유격의 수식을 받는 자리에 명사 채우는 문제 출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명사와 관련된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시려면 돌려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잠시 pause,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숨을 고르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형용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형용사라고 하면은 뭐 sieve, tive, 뭐 full, of을 이런 걸로 끝나는 걸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형용사가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역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인데 하나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명사를 수식할 때 이 자리는 제가 초보들 얘기할 때는 100번 강조하는데 100번 틀리거든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명사 바로 앞에 있어야 돼요. 명사 바로 앞에. 절대 관사의 바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 플러스 관사 플러스 명사.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동명사랑 자리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사 수식의 형용사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 기억해 줘.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그냥 이 보어랑 같이 가는 동사를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에 자주 나오는 이 형식의 동사, 토익의 O 형식의 동사를 외워서 풀으라는 거지. 특히나 이 형식 동사 중에서 비동사 become, 뭐 모든 토익 강사들이 이거 얘기할 때 강조하죠. be와 become은 보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 둘 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O 형식 동사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하면 좋겠다.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아까랑 좀 겹치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는데 복수 명사와 함께 가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명사 수량 표현들입니다. 복수 명사랑 같이 가니까 거의 다 뜻이 여러 개를 뜻하는 표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both라던가 아니면 several 아니면 few 기억나죠? a few 그 다음에 few 둘 다 복수 명사랑 같이 가고요. 뭐 various, a variety of, 뭐 그 다음에 a majority of, 아니면 numerous 이런 것들이 복수 명사랑 같이 가요. 불가산 명사랑 같이 가는 표현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제 제가 뭐 크게 강조하진 않고요. 가산이랑 불가산이랑 모두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명사 얘기할 때 얘기했죠. 특히나 가산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랑만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신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실 시간 잠시 드릴게요. 정답 골라보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시면 뭐 품사 물어보는 문제니까 요렇게 자를게요. 자, 거기다가 제가 for 플러스 빈칸 플러스 singers next Saturday 나와 있는데 next Saturday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부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답은 for 플러스 빈칸 플러스 singers까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전치사 for 플러스 singers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빈칸 자리는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BCD 중에서 이제 형용사를 골라라 이런 얘기인 것이지. 자, ABCD 중에서 형용사를 고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A 고릅니다. A 딱 골라요. B 고르는 애들은 이제 근본도 없어. 근본 없는 녀석들. 이거 고르면 안 되지. 왜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엔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런 건 안 골라. 자, 그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오답이 A라고 얘기했는데, experience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동사와 명사,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아니에요. 여기서 정답은 뭐냐? 뜬금없이 D, experienced가 정답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experienced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아니, ED로 끝나는데 이거 sieve, tive, full, of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형용사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형용사 중에서 어떤 애들은 ing나 ed로 끝나요. 그냥 sieve, tive, full, of을 뭐 이런 걸로 안 끝난다는 거야. 이런 거를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면은 분사형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분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 이 형용사 중에서 ing로 끝나는 거, ed로 끝나는 거 외워야 되겠죠? 큰일 납니다. 안 외우면. 왜냐면 지금처럼 누가 봐도 형용사 자리인데 외우지 않으면 이게 형용사처럼 안 생겼거든요. 못 골라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다. ing로 끝나는 거 promising, rising, 뭐 demanding, leading, lasting, missing, challenging, existing, opposing부터 시작해서 다음 것도 아이고 길기도 하다. outstanding, rewarding, upcoming 이라던가 아니면 ed로 끝나는 거 뭐 limited, 제한된, 한정된, qualified, established, complicated, sophisticated 뭐 아니면은 뭐 accompanied 뛰어난이라고 돼 있는데 accompanied는 동반된이죠. 동반된 오타 찾았다. 동반된 뭐 이런 거 알겠죠? 뭐 required 필수의 experienced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여기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라는 얘기야. 외우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여기는 외우고 가라. 형용사인데 형용사처럼 안 생겼다고 그냥 제끼지 마라.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외우고 가야 돼요. 첫 번째 표현 be able to네요. be able to 이 to는 to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겠죠? be a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수 있다. be about to 이것도 to 부정사죠? 그래서 be about to 동사 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자격이 있다. to 부정사 관용어구. be likely to 역시나 to 부정사 관용어구 뭐뭐 할 듯하다. be plea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게 돼서 기쁘다. be willing to 동사 원형 기꺼이 뭐뭐 하다. 혹은 뭐 be accustomed to, be related to 여기서부터는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be capable of 아니면 뭐 be eligible for, be responsible for, be subject to, be suitable for 등등의 여러분들이 표현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어떤 전치사랑 가서 아예 수거처럼 외우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형용사 뭐가 출제되냐고요? 명사 앞에 빈칸 주고요. 혹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 뒤에 형용사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혹은 단수 복수,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구분해서 어울리는 수량 표현 고르는 거 출제가 됩니다. 혹은 지금 봤던 형용사 관용 표현 고르는 거 출제가 됩니다. 명사를 알고 나면 형용사도 훨씬 정답을 찾기가 쉽죠. 됐나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션은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 대부분의 경우 부사 같은 경우에 ly로 끝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사는 단어를 찾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자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자리 중에서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 부사가 못 들어가는 자리를 찾아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부사가 들어가는 거 1번 동사를 수식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부사에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사 수식입니다. 그리고 조동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BPP, 수동태처럼 이렇게 동사가, 단어가 하나가 아닌 것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개를 제가 단어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동사 수식할 때 단어 덩어리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일형식 동사나 BPP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BPP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죠. 수동태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 뒤에 부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 수식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 수식하고 동명사 수식하고 분사 수식하고 얘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자, 그렇다면 부사가 못하는 역할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부사가 못하는 거. 부사는 뭘 못한다?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뭐죠? 형용사.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를 잘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됐죠? 자, ABCD 보시면 품사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잘랐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내가 봐야 되는 덩어리는 with a 빈칸 redesigned appearance까지가 너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야. 거기다가 전치사 with가 나와 있고 목적어 자리에 어가 나와서 단수 명사가 나올 것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appearance라는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럼 걔 앞에 redesigned가 뭐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형용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는 역할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ABCD 중에서 그러므로 형용사는 뭐다? totally 라는 C 정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얘기를 할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들으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좀 나는 기초가 탄탄하다 그러시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빈칸 자리에 왜 형용사는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왜? 라고 얘기하면 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가 있다. I have a nice car. 나는 좋은 자동차가 있다. 형용사 nice 하나. I have a nice and expensive car. 나는 좋고 비싼 차가 있다. 뭐 I have a nice, expensive, blue
car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는 사실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말하는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걔가 질문한 거는 뭐였냐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를 넣으면 빈칸도 형용사고 리디자인도 형용사고 어피어런스 명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걔는 700점 넘는 애야.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왜 빈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가?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빈칸 자리를 A라고 치고 리디자인드를 B라고 칠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A, B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A도 형용사, B도 형용사잖아요. 이게 되려면 얘도 얘를 수식하고 얘도 얘를 수식하는 게 말이 돼야 돼. 아까 내가 준 예문에서 I have a nice car. I have a blue car. I have a expensive car. 이게 말이 되죠. 각각각. 그랬을 때 nice, expensive, blue car.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total이라는 건 넣으면 해석상 어색하기 때문에 명사인 얘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자 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관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는 이 형용사가 자주 나오는 구조 부사가 자주 나오는 구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려면 그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한다는 게 말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요렇게 구조를 수식을 하게 되겠죠. 문제 119번이라고 표시된 거 풀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것도 함께 풀어보시겠어요? 저 잠시 조용히 할게요. 됐나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정답을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자마자 정답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C, completely고 그 다음에 126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B, specifically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fuse라는 동사가 일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일형식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에 뭐 볼 것도 없이 completely라는 C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A, 명사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입니다. 126번에 was formed라는 BPP 수동태이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 부사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되도록 하겠네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문제 하나 더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이 문제는 너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야. 제가 시간을 너무 조금밖에 안 준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정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밤 12시 15분인데 빨리 자고 싶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는데 지금 마음이 바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서재 너무 춥다. 나 콧물 나.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지? 휴지 없나? 자, 113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ABCD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오답 바로 A입니다. 이거 골랐어요?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자, 빈칸 자리에 A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요. 빈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빈칸 자리는요. 완전한 절이에요. 이 문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to market, to 부정사, their service, 목적어. 그죠? 동사의 목적어. 맞죠? 전치사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원래 일형식 동사고 필요한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 가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 그럼 빈칸 자리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을 넣자? 그게 바로 뭐야? 부사. 정답 그래서 누구?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D, more effectively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체 화면을 주고 아니요.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most, more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 깜짝 놀라. 그리고 막 엄청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근데 사실은 이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얘는 그냥 뒤에 형용사 부사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중에 부사는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답이 얘가 되는 거지. 자, 다음 포인트. 숫자랑 함께 쓰이는 부사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장에서 숫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숫자를 수식해 준다는 건 형용사를 수식한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숫자랑 같이 가는 거 뭐 대략 뭐 아니면 거의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almost, nearly, approximately, roughly, around about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more than, 뭐 less than 아니면은 뭐 below 이런 것들 아니면 only 이런 것들이 숫자와 함께 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문제 2개 풀어보실게요. 됐어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제가 이제 고르라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문제 다 안 읽고 그냥 50 years? 50이 숫자지, 부사, nearly. 이라고 이제 D 딱 고르고 와요. 119번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보고, half of the airplane? half? 2분의 1 숫자지. 숫자랑 같이 가는 거, almost. 이렇게 골라. early는 시간이고, 뭐, less 잠시 헷갈렸어요. less than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lmost.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골라요. 숫자랑 같이 가는 부사 따로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하고 싶은데요. 부사라는 애들이 아까 하던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사랑 접속 부사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접속 부사라는 것은 파트 5보다는 파트 6에서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이유는 접속 부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이라 그러면 마침표가 찍히는 걸 문장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 문장이 시작할 때 접속 부사 컴마, 새로운 문장, 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접속 부사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 부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접속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 잘 기억해 두세요. 뭐 however, 그러나 nevertheless, nonetheless, therefore, consequently, 뭐 이런 furthermore, otherwise, unless, otherwise, pp, 뭐 then, 뭐 meanwhile 등등의 접속 부사도 정리를 해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명사, 형용사, 부사 가장 베이직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대명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부분에서 혹시 토익 공부를 따로 하셨던 분들이 있으냐면 이거 여기에는 대명사의 인칭대명사 격변화표가 제가 넣질 않았어요. 인칭대명사의 격변화표라고 하면은 뭐 I, my, me, mine 그거 있죠? 뭐 you, your, you, yours 막 그거 나와 있는 거. 그 표는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명사 문제 한 달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 인칭대명사,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중에서 인칭대명사에서 80%, 부정대명사나 지시대명사를 더해서 2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즉 대명사를 공부하실 때는 인칭대명사부터 파는 것이 맞다. 인칭대명사라고 하면 사람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I, my, me 이러한 격을 구분하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 문제 포인트는 뭐 수, 단수복수, 성, 남성, 여성, 그 다음에 격, 뭐 목적격, 주격, 뭐 제기대명사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인칭대명사의 격변화표 I, my, me, mine 나와 있는 거 외우세요. 그 표를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나올 거예요. 다음 달에도 나올 거고 다다음 달에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칭대명사가 누구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주격 인칭대명사. 여러분들 표에서 주격이라고 표시된 거 다 표시하시고 주격이라고 하면 주어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주격 인칭대명사는 주어처럼 동사의 앞에 들어갑니다. 뭐 문장의 제일 앞에다가 두면 너무도 정답을 극명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빈칸,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빈칸을 줍니다. 그럼 문장의 중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격이라는 생각을 가끔 못하는 애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자, 소유격 인칭대명사 출제 공식 겁나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붙이고 가겠음. 자,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이 대명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명사의 앞에 올 수 있는 격입니다. 거기다가 형용사 이제 붙으면
소유격이랑 명사 사이에, 그러니까 명사의 바로 앞에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명사의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구분이 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녀석이죠. 자, 104번, 112번이라고 표시된 거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저 잠깐 조용히 있을게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찾아보자. 너가 이렇게 찾았을 때 이렇게 할 거잖아. 자, for 빈칸 effort잖아. 야, effort라는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ABCD 중에서 볼 것도 없이 소유격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하면 다들 끄덕거리고 있죠? 자, 근데 꼭 뭐 고르는 애들이 있어요? D 고르는 애들이 있어요, D. 야, 너는 끄덕거리면 안 되지. 또 뭐 오다 골라놓고 좋아하고 있어.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소유격인데 꼭 소유 대명사 고르는 애들이 있어요. hers. 소유 대명사야. 이거 명사 앞에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오답이요. 정답 소유격 A.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돼요. 자, 112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within, budget, 빈칸. 뭐 이럴 거 아니야. 자, 그럼 budget 명사 앞이잖아. 그럼 빈칸 자리에 뭐 넣을 거요? 소유격. 정답 그럼으로보다 네요. 이렇게 골라달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실 수 있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자,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목적어라는 얘기랑 되게 비슷하죠? 목적어. 자,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하면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표 보고 있나요? 거기에서 목적격이라고 표시된 것들은 전부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죠. 목적어의 자리는 동사 D나 전치사 D나 투부정사 D나 동명사 D를 목적어 자리라 그러죠? 그 자리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으면 누가 가야 돼? 목적격이 가야 된다고 해. 문제 풀어 보삼. 됐어요. 자, 빈칸 자리에 to, let, 빈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자, 투부정사 들어갔어. 투부정사 to, let. 맞아요?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let, 투부정사, 목적어, 빈칸 자리에 목적격 넣어야지. A, B, C, D 중에서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B.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오답 고르신 분, 제가 맞춰볼까요? 뭐 골랐는지? 이거 골랐겠지, 뭐. 오답. 이거 딱 골라놓고. 나 천재라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이라고, A라고. 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고, 막 이러고 있다고. 환장하지, 내가. 자, 빈칸 자리에 A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도 알고 가야 되겠죠. A, no라는 동사 원형이 왜 나왔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let 때문에 나왔지, 뭐, let. 사역동사. 이 let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로서 원형 부정사를 취하죠. 원형 부정사라고 하면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니까 얘가 사실은 동사는 아닌 것이지.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to 부정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이렇게 나온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빈칸, no만 보면 동사 앞에 주격 이러고 이제 A 고르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야. 자, 주의하실 거.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소유격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자, 손으로 살짝 가려봐. 이렇게. 이렇게 봐봐. 뒤를 안 보고 앞만 보잖아요. 그럼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빈칸 플러스 명사. 정답 소유격. 전치사 플러스 빈칸 끝. 정답 목적격.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격과 목적격을 보실 때는 반드시 빈칸의 D도 한 번은 보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음 계속해서 제기대명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 옆에 보시면 제기대명사, 셀프가 붙는 애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아직도 저는 제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인데 제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누가 이름을 줬을까? 이런 이상한 이름을. Anyway, 자, 제기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천천히 볼게요. 1번,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 자리에. 부사 자리라 그러면 뭐 완벽한 문장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얘랑 주어랑 같은 사람이야 라고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문장 보시면 Jenny introduced herself.
주어가 제니고 introduced가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 목적격인 her가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Jenny introduced her 이러면 제니가 다른 여자를 소개했다 라는 말이 되고요. Jenny introduced herself 이렇게 얘기하면 제니가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얘랑 같은 사람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씁니다.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도 알아두세요. by oneself, 스스로, 혼자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해석했는데 by oneself가 스스로, 혼자서라는 뜻이면 걔를 골라주시면 돼요. 문제 풀어보시죠. 제가 토익 공부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항상 그 정답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잖아요. 그런데 토익 문제 같은 경우에는 4개 보기 중에서 정답이 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보기들이 왜 오답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본인의 점수가 500점, 400점부터 시작하자. 400점, 500점, 600점대라면 더더욱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700점, 800점에서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800점은 아닐 거야. 800점 정도면 문법은 다 마스터했으니까 700점에서 800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700에서 안 넘어가. 그럼 너는 약간 정답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오답이 되는 이유를 분석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 800부터는 이런 문법은 거의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800부터는 이제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800에서 900으로 가려면 번역,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900점대 안에서는 또 세분화하면 950점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겠죠. 950점 전과 후는 파트 7 독해를 또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걸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극상위권 990점과 980점 요 사이는 너가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느냐 혹은 토익에 처음 나오는 문제를 얼마나 처음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토익에 처음 나오는 유형이나 단어를 너가 얼마나 잘 풀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다가 말이 문제풀이 해야지 내가 왜 이딴 얘기하고 있죠? 이건 나중에 제가 고민상담소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기대명사 얘기하다가 내가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대충 까는 사람들은 이제 B가 정답이구나 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정답은 B인데 제가 원하는 건 얘가 정답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C는 정답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had established라는 동사의 뒤에 이 자리가 사실은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이제 너가 목적어를 넣어야 되니까 그럼 목적격이다. 정답은 그래서 C.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목적격이다. C는 목적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죠. 근데 이제 왜 목적격이 되지 않는가? 빈칸 자리에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닥터 줄리엣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줄리엣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one of the leading physicians 이 동네에서 뛰어난 의사 중에 한 명으로 평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니까 목적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주어랑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니까 herself라는 B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혹시 이걸 듣고 계시는 500점, 600점대 학생들이 있다면 one of the 복수명사 이런 것도 있는 거 알죠? one of the 복수명사 단수명사 안 돼요.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 중에 하나 이런 것도 뭐 너가 알면 좋겠다. 그지? 자, 소유대명사라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대명사라는 것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나타낼 때 씁니다. 소유대명사는 명사의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해석은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소유대명사 주로 비동사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런 식으로 정답 많이 출제가 되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인칭대명사 말고 부정대명사를 좀 볼까요? 부정대명사는 뭐 하나, 여러 개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대상이 2개밖에 없을 때 2개 대상이 2개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one. 대상이 두 개밖에 없을 때.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 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가 들어가면 나머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수가 두 개밖에 없을 때 하나는 one. 나머지는 the other.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대상이 여러 개야. 막 5개씩 있어. 그럴 때는 하나는 one. 나머지 전부 the others 씁니다. 그러니까 the가 들어가면 나머지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상이 5개야. 그 중에서 하나 하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만 딱 꼽고 싶어. 그러면 another 쓰시면 되죠. other, 다른 것 중에 하나. 그래서 one, 여러 개 중에 하나, another,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죠. 자, 만약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 하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몇 개, 여러 개, others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거다, 그지? 외우는 거라서 넘어갑니다. 자, 지시대명사 구출제의 공식,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시대명사 중에서 those, who, 복수동사, 뭐뭐 하는 사람들, anyone, who, 단수동사, 뭐뭐 하는 사람, 단수로 끝나죠? 단수. 그리고 수업을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언제 이 who를 생략을 하는지도 아시죠? who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 who 플러스 비동사까지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 보실게요. 밑에 문제 보시면 전체 문장에서 동사가 should report가 동사가 됩니다. 그럼 빈칸부터 11am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빈칸 who are attending the training seminar까지가 빈칸 앞에 있는 빈칸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who랑 같이 가고 are이 들어간 걸로 보아 복수를 뜻하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those who 복수동사 이렇게 정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나중에요. 문제 중에서 요렇게 생략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attending the training session 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does나 anyone을 정답으로 고르신다면 who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구나. 그래서 attending처럼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는 여기는 외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외워서 가는 거. 심심한데 문제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중간에 퀴즈처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랜덤으로 그냥 있으니까요. 제가 확대해서 10초마다 하나씩 넘겨드릴게요. 정답 한번 골라보시죠. 자, 물 마시는 소리도 여기 마이크에 들어가려나요? 본의 아니게 ASMR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크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겠지? 이런데 막 엄청 꿀떡꿀떡 막 넘어가는 거 아니야? 다 했죠? 자, 이제 풀이한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너무 일찍 화면을 넘기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정답 찾고 그러고 푸시면 돼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됐어? 자, 동사가 나왔어. has yet submitted. 그럼 빈칸 자리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 그지? ABCD 중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지워보면 일단 C를 지우는 거야. 왜? 얘는 주격이니까 얘가 들어갈 가능성은 0이야, 0. A는 목적격. 근데 서브미트 제출하다죠. 그녀를 사람을 어떻게 제출해? 아니지. B, herself. 그녀 자신을 제출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제출해? 정답 D, hers. 그녀의 것을 제출하다. 해석 Mr. Erickson은 has submitted sales report. 판매 보고서를 제출했다. But 그러나 Ms. Wyman은 has not yet submitted hers. 그녀의 것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 얘기하는 그녀의 것은 her sales report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 손가락으로 쓰니까 진짜 글씨 못 쓴다. 정답은 anyway. 그래서 D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한 거에 비해서 너무도 어이없는 답이죠. 자, 106번. 이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해야지. produce for 이래가지고 produce 동사 플러스 several 플러스 빈칸 플러스 finishes 명사 복수명사 여기 있네. 그럼 명사 앞에 가는 거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형용사. ABCD 중에서 정답은 그러므로 different. 형용사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 부사에서 ly를 빼면 되지. 정답이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finish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죠? finish는 마감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D인데 나 several 보고 finishes 명사 이게 하다고 바로 봤는데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09번 are monitored. BPP 수동태 뒤에 부사. 정답 ly, c 이렇게 하면 정답이죠. 됐나요? 자, 110번 to leave 빈칸 명사. suggestion. 정답 B 이렇게 되는 거죠. A나 C는 동사죠, 동사. 그리고 동명사는 안 된다 그랬죠? 동명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자, 113번 is labeled BPP. 정답 A. 이렇게 하는 거야. 수동태 뒤에 빈칸. 참고로 이거 단어 라벨 아니에요, 라벨. 우리가 한국말로는 라벨을 붙이다 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라벨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LC에서도 가끔 나와요. labeled 라고 해주셔야 돼요. label. 알겠죠? 자, 그 다음에 guarantee라고 하면 보증하다 라는 뜻이죠. 자, 118번 in refer to 빈칸 copies. 빈칸 copies 복수명사 not numerous. 이렇게 이제 고르고 하는 거야. 여러 개를 뜻하니까. So that each architect had a blueprint to refer to. Numerous copies were ordered for the more important meeting. 그래서 각각의 건축가가 도면이 다 있었어도 이런 내용인데 보고도 뭐 해석할 필요도 뭐가 있네. 그냥 넘어가서 고르면 되지. 자, 122번.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Thanks to the chemist hard work and 빈칸.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chemist 소유격 플러스 hard work 명사 and 이런 거 등위 접속사라 그러죠. 등위 접속사의 특징 자기를 기준으로 앞뒤로 똑같은 게 들어간다. 앞에 명사 있으니까 뒤에도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빈칸 자리에는 dedication 이라는 명사. 다음 128번이라고 된 거 with on까지만 보면 되겠네. 그러면 빈칸 자리에 명사 넣어야지. ABCD 중에서 명사를 못 찾으면 안 되겠죠. 자, 명사 찾는 팁 알려준다. 봐봐라. 요 단어에다가 ed를 더한 게 있고 거기다가 s 더한 게 있지. 그럼 얘가 누구겠니? 동사 원형이야. 동사 ed형, 동사의 s형. 전부 다 오답이야. 정답은 그러므로 B. 요런 식이지. emphasize라고 하면은 강조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빈칸 자리에는 emphasis 명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30번 provide 동사 앞에서 자르고 전치사 앞에서 자르고 이만큼이 한 덩어리네. 관사 플러스 빈칸 플러스 명사 market 형용사 ABCD 중에서 정답
업을로 끝나니까 이거 같은데? 이렇게 고르시면 정답. 이렇게 되겠어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문제를 풀죠. 원래 그렇습니다. 토익 문법 문제는 가장 쉬운 것들을 모아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지금 1시간째 이걸 하고 있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잠시 이 영상을 잠시 멈춤으로 해두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저는 물 한 잔 마셨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는 동안 저는 물 한 잔 마셨으니까 빨리 해야 빨리 자고 내일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저는 계속해서 갈게요. 잠시 쉬고 오세요. 됐죠? 자, 동사 종류 이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기초품사였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이런 것들은 기초품사예요. 그런데 이제 동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조금 달라져. 왜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엄청 여러 개를 알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사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수, 태, 시제. 수는 단수, 복수, 태는 능동수동, 그 다음에 시제는 뭐 아시죠? 그 순서로 동사는 오답을 소거해가면서 정답의 스코프를 찾아야 돼. 500점, 600점 학생들이 동사 문제를 잘 못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지가 해석을 해서 지가 생각하는 문장이 있어. 문장을 대충 끼워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골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동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끼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오답을 소거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사 종류 정리 나갑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쭉 있죠. 자, 동사 같은 경우에 동사의 원형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 원형. 뭐 수일치도 안 시켜. 그냥 무조건 동사 원형이 정답이야. 어디냐면 조동사 뒤에 일단 체크해 둘게요. 조동사라 그러면 will, would, may, might, can, could, shall, should 이런 걸 조동사라 그러는데 조동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정답은 동사 원형이죠. 그리고 하나 더 토익에 명령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명령문이라고 하면 동사 원형이 please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어차피 명령은 너한테 하는 거잖아요. you, 너한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you가 생략이 되니까 동사 원형이 남게 되겠지. 133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문제 다 보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나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should 빈칸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 원형을 찾았는데 아마도 receive라는 동사 원형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A, B, C, D에 없다.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그러면 어떤 걸 찾아야 되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걸 찾으면 돼. ed 붙었잖아. 이거 아니지. ing 붙었잖아. 아니지. have는 have의 과거지요. 아니지.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A를 고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동사 취급하는 어구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조동사 취급하는 거라는 거는 동사 원형과 함께 가는 어구입니다. 뭐 be going to 동사 원형, be able to 동사 원형, have to 동사 원형, would like to 동사 원형, 뭐 used to 동사 원형 요런 거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너가 만약 600점대 학생이라면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네가 만약 700점대라면 야 너는 이거 알아야 되겠다. 야. 제안이나 명령 등의 동사나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뒤에 오는 대절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둔 제안이나 명령,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등은 여기에 있고요. 예를 들자면 suggest that 되나요?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동사 자리가 무조건 동사 원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suggest that he 뭐 it이라고 it으로 해야 되겠다. suggest that it 빈칸. 그 다음에 A에는 is, B에는 are, 뭐 C에는 be, D에는 was 이렇게 있다고 쳐. 자리가 너무 조금밖에 없다. 그럼 대부분이 하는 생각이 앞에 it 있으니까 it is 이러면서 이걸 고르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suggest that
빈칸 자리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B가 정답이 됩니다. 이유는 뭔가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 사이에 원래라면 should가 있었거든요. should 빈칸. 근데 이 should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갖고 it should is는 없잖아. 그래서 it should be라고 돼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 일형식 동사 알고 있죠? 일형식 동사의 특징. 동사의 뒤에 목적어 올 수 없고 보어 올 수 없고. 일형식 동사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고 항상이지.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는 완전자 동사.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 중에서 자타동사 구별하는 문제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사라 그러면 일형식 동사고 타동사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뜻이 똑같은 동사를 두 개를 주고 그리고 자동사와 타동사 중에서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하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형식 동사 알고 있죠? 그리고 사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사형식 동사는 자기 뒤에 두 개의 목적어가 오는 것을 사형식 동사라 그러고 오형식 동사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어가 오는 것을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특히나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600점 반을 목표로 하는 반에 들어가면 저는 이 보어 자리에 거의 대부분 형용사랑 명사 중에서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니까 너 시험장 가서 오형식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빈칸 있으면 형용사 찍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800점대 반에 강의를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오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에 형용사랑 명사랑 보어니까 둘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려면 동사 뭐 name 같은 거 따로 있는 거 알지? 이러면서 명사가 보어가 되는 동사를 따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900점 반에 들어가면 오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에 야 to 부정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지? ask 사람 to 동사 원형 사람이 to 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 뭐 encourage 같은 것도 그렇잖아 이러면서 그거를 알려줘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몇 점을 목표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강의를 듣고 있다면 500점, 600점대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오형식 동사의 목적 보어 자리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가 온다라고 정리를 해두는 게 우리 레벨에서는 속이 편합니다. 마지막에 적혀 있는 문제 풀어보실까요? 됐나요? 자, 여기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면 사실 이건 동사랑 관련이 되어 있죠. Customers who were surveyed 여기까지 해서 who were surveyed까지는 앞에 있는 customers를 수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진짜 동사가 바로 found. find의 과거 시제죠. 알아냈대요. 자, 뭘 알아냈대요? most of the 명사.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자, find라는 동사는 오형식이니까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뭐가 와야 돼? 목적 보어가 와야 되죠. very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사입니다. 부사. 자, 그럼 형용사가 아니야. 그럼 빈칸 자리에 난 뭘 골라줘야 돼? 형용사. 그래서 정답은 A, attractiv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겁나 쉽다. 그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로 넘어갈게요. 수일치. 자, 수일치 부분은, 우리 진경이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진경아, 듣고 있니? 진경아, 만약에 너가 듣고 있다면,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자, 동사의 수일치. 동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답을 소거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답을 소거하는 순서가 수, 단수복수, 태, 능동수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의 시제, 순으로 오답을 소거하니까 수가 가장 먼저 오답을 소거하는 요소입니다. 오답을 가장 먼저 소거한다는 얘기는 거의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는 순서로 소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는 꼭 기억을 해줘. 근데 동사의 수일치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수 복수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 있어. 특히나
명사도 단수복수를 따지고 동사도 단수복수를 따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S 붙으면 무조건 복수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사에 S를 붙으면 단수다 이러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야. 왜? 저는 복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막 이러면서 막 질문을 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와 그 다음에 복수 주어는 복수 동사와 붙이는 것을 수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단수 동사라고 하면 동사의 형태에 s를 붙이는 것을 단수 동사라 그러고 복수 주어라고 하면 여러 개를 뜻하니까 명사에 s를 붙이는 걸 복수 명사라고 하죠. 동사에 s 붙이면 단수, 명사에 s 붙이면 복수. 단수 주어 취급하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단수 명사나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회사 이름, 고유명사, 학문 이름 등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것들은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 동사에 s를 붙인 형태와 함께 갑니다. 반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개를 뜻하는 수량 표현과 함께 가거나 혹은 여러 개를 뜻하는 표현이 가면 당연히 복수 명사와 함께 오겠죠. 예를 들어 A and B, 보스 A and B 이러면 당연히 여러 개를 뜻하니까. 그죠?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자, 요거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어구를 제외하고 수일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수일치를 확인할 때는 많은 질문을 제가 주어와 동사만 수일치를 시키면 된다. 목적어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수일치를 시키면 된다라고 제가 100번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맨날 그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시킬 때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단어만 수일치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However,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118번이라고 표시된 문제 A, B, C, D 중에서 정답을 찾는데 난 또 네가 뭘 찾는지 알고 있어. 뭘 찾고 있냐? 해즈 찾고 있지. 해즈. 또 해즈 찾고 앉았어. 그런 거 없어. 그럼 이제 또 머리에 렉이 걸려. 해즈 왜 없지? 단수인데? 이러다가 이제 엄청 고민하다가 A 같은 거 이제 고르는 거야. 왜? have pp 엄청 있어 보이거든. 이런 거 이제 고르고 틀리는 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야, 오답. 또 이거 골랐지. 우리 진경이 또 이거 골랐을 수도 있어. 자, 이 문장에서 spokesperson for atrial tours까지가 주어인데 이 중에서 수식어인 전치사 플러스 atrial tours 삭제해. 그럼 뭐밖에 안 남아? spokesperson 한 명이죠. 그러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일단은 복수는 아니구나. 그래서 A를 가장 먼저 지우는 거야. 자, 다음 빈칸 자리에 우리가 동사를 넣어야 되잖아. ing로 시작한 동사 없죠. 지우는 거야. 그럼 남는 거 뭐밖에 없어? D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자, 하나 더 정리하고 갈 거. 어머, 선생님. 주어가 spokesperson이라고 단수인데 왜 has가 없어도 돼요? 수일치 왜 안 시켜요? 이유는 수일치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 지금처럼 동사의 과거 시제 안 시키고 그리고 조동사일 때 무조건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수일치 안 시킨다. 그래서 언제나 수일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과거나 조동사는 수일치를 안 시켜도 되니까 그런 거에 낚이지 말 것.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능동태와 수동태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동사의 시제나 동사의 종류, 수일치를 한꺼번에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수동태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600점 반에 가서 정리해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 이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 700점이나 800점대 학생이라면 늘 수동태가 목적어가 없는 게 100% 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삼형식 동사 플러스 목적어. 얘네를 수동으로 BPP로 만들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 원래 목적어가 2개죠. 그래서 BPP, 사형식의 동사는 목적어를 수동으로 만들어도 자기 뒤에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지? 오형식 동사, 원래 목적 보어가 있죠? 수동으로 만들면 자기 뒤에 목적 보어, 형용사나 혹은 동사에 따라서 명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너무 머리가 아프다. 수동태는 목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600점 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가 있으실 겁니다. 수동태는
BPP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수동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게 동사를 주고 야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얘기를 못해요. 자 근데 봐봐라.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have been PP 너한테 만약에 이게 있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잠깐 렉이 걸려. 그럴 때는 제일 마지막 단어 있지 PP 중간 단어 앞 두 단어 이렇게 봐. BPP가 있지 그럼 이거는 수동이야. 이것도 봐봐라.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PP PP 앞에 두 단어 be 수동이야. 이게 없잖아 능동이야. 이거 쉽지 않니? 자,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해서 알맞은 동사 형태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이거는 무조건 이제 외우는 표현이 좋아요. 그래서 필수 암기 수동태 표현, 수동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전치사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수거죠. 나 같으면 이거 다 외우고 들어가겠어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거고 파트 7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저 같으면 이거 외워서 어떤 전치사랑 같이 갔는지 BPP at, BPP in, BPP to 뭐 이런 거 저 같으면 외워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and 동사의 시제 얘기가 좀 나왔네요. 자, 동사의 시제 얘기는 중요한 얘기죠. 동사의 시제라 그러면 시간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 배워, 뭐 만약에 너가 영어 회화를 배워. 그러면 어떤 시제를 언제 쓰는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 12가지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저는 시제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거 정답. 이거 나오면 이거 정답.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치는데요. 이유는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에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언제나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것이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정답의 근거가 존재를 하면 그거 보고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동사의 시제 문제는 수, 태 등과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하게 얘 특징만 알아둬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는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동사의 12가지 시제라기보다 영어의 12가지 시제죠. 영어에는 12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 12가지 시제가 모두 토익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할게요. 가장 먼저 현재 시제부터 보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낚여가지고 현재라고 하니까 왠지 지금이랑 상관이 있을 것 같은 거야. 현재 시제는 지금이랑 1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상태, 반복되는 일, 일반적인 사실을 묘사할 때 쓰는 시제고요. Right now, 지금이랑 상관 있는 시제는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현재 시제는 반복을 뜻한다는 걸 알아줘. 그래서 현재 시제랑 같이 쓰이는 표현은 여러 번을 뜻하는 표현들 종종, 일반적으로, 매일, 2달에 한 번, 해마다 등등의 표현이 가게 됩니다. 밑에 문제 풀어보시죠. 됐죠? 자, 빈칸 자리에 A, B, C, D 보시면 동사의 시제나 수 같은 것들이 이리저리 섞여 있습니다. 저는 빈칸 in Lisbon last month 보고요. 과거 시제 B 정답으로 바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st month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장에서 과거를 뜻하는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지금처럼 과거 시제, 동사에다가 ed를 갖다 붙이는 걸 쓰시면 돼요. 동사에다가 ed를 갖다 붙여서 쓰는 이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장에 과거를 뜻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과거를 뜻하는 표현 뭐 ago라던가 last라던가 아니면은 뭐 in 19 뭐 99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주의하실 거 이러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있죠. 이런 게 주어지고 오답에 have pp 이런 거를 같이 주면 학생들이 have pp를 엄청 골라요. 왜 고르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뭔가 과거 시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제 같아서 이걸 찍는다는 거야. 근데 have pp 시제는 여러분 이런 과거를 뜻하는 표현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뭐 yesterday, 3 years ago 이런 표현이 있으면 have pp는 무조건 오답으로 속어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낚이지 않도록.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됐나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when it opens next June. next June 나왔으니까 정답은 C, 미래 시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일을 얘기를 하고요. 미래 시제는 당연히 미래를 뜻하는 표현과 함께 갑니다. 미래를 뜻하는 표현, 딴 건 다 아시는데 shortly, 짧게 아닌 거 알죠? 곧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미래를 뜻하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137번이라고 표시된 거 정답 한번 찾아보실래요? D가 안 보이네, D. D가 이거야. To begin. 써줄게. 됐죠?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빈칸 자리는 일단 1번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문장에 동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D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A, B, C를 보시면 시제가 조금씩 다른데요. 시제니까 시간을 뜻하는 표현을 찾아야 되겠죠?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이라는 기간을 뜻하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와는 관련이 없고 정답은 have pp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have pp 같은 동사를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굳이 찾자면 뭐 해오고 있다. 해왔었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뭐 완료, 뭐 등등 뭐 4가지 용법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 토익에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이 have pp 시제가 기간을 뜻하는 표현과 함께 간다라는 걸 키포인트로 알아두세요. 과거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과거 시제와는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는 이 have pp 같은 경우에는 for 플러스 숫자 플러스 명사 뭐뭐 하는 동안 혹은 since 뭐뭐 이래로 등등의 표현과 같이 가니까 꼭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had pp는 have pp보다 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과거 완료 시제는 had pp거든요. 이 had pp 시제는 과거보다 더 과거, 그러니까 대과거를 뜻할 때 쓰이는데 과거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대과거라는 had pp를 씁니다. 뭐 미래 완료 시제는 미래의 어떤 포인트에 이 일이 완료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현재 진행 시제는 now, 지금을 뜻할 때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별표하고 갈게요. 자, 시간의 예외. 시간을 뜻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뜻하는 부사절에서 즉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시간을 뜻하는 접속사나 조건을 뜻하는 접속사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뜻할 때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 뒤에는 that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애들 플러스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일 때 이 동사 자리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넣어준다라는 얘기 지난번에도 한 것 같네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23개 중에 10개예요. 이제 절반 왔어요. 절반. 진짜 이렇게 하다가 진짜 4시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엄청 빨리 하고 있는데. Anyway, 자, 문제 4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2개만 풀어보세요. 2개. 점점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제가 급격히 후달리기 시작했어요. 2개만 풀어봐. 2개. 지금 빨리 풀어봐.
됐어요? 자, 102번 같은 경우에는 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무슨 질문을 많이 받을지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대충 예상이 가시나요? 도대체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 어딨죠? 자, 시간을 뜻하는 표현, 일단 빈칸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이유는 ing로 시작하는 동사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주어가 대문자 회사 이름이야. 회사는 단수잖아. 그러니까 난 얘를 지울게. 왜냐? 얘는 복수 동사니까. 자, 그러면 현재 시제인 B냐, 과거 시제인 C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단수 복수로 더 이상 지울 수가 없지. 왜냐면 C는 어차피 수일치 안 시키니까. 둘 다 능동이지. 마지막이 시제인데 시간을 알 수 있는 표현 찾아라. 여기 있네. monthly. 그래서 정답은 B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매달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publishes라는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네요. 자, 105번 해봐봐. 105번. 됐어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who가 앞에 있는 all employees와 관련이 되어 있는 절이죠. 형용사 절이죠. 이런 거 정답 아니겠지. 동사가 아니니까. 얘도 아니겠지? 목적어 있으니까 A 아니면 B인데 수일치 이 애는 앞에 있는 명사화 시켜요. 그래서 all employees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A.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 어때요? 쉽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힘드네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벌써 이제 1시간 30분 정도 했는데, 이제 정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자고요. 제가 이 동영상도 아마 2편으로 끊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쉬었다가 2편으로 오세요. 이거 두 번째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하러 와. 어차피 시험 하루 전에 벼락치기 해야 되니까, 알겠지? 갔다 와.